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에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을 향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한국의 대통령께서는 군사력 증강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공기총을 아무리 성능 개량을 해도 대포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참 어이없는 안보가 안보를 이 정권에 맡겼어도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안보 무능이라는 말도 사치스럽습니다. 안보 포기입니다. 포기. 지지자들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단호한 압박으로 북한의 변화를 견인하고 평화를 이끌어내야만 합니다. 전술핵 도입은 우리와 국제사회가 그동안 노력해온 북핵의 평화적 외교적 해법 원칙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정치권 소식. 세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최진영 변호사. 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의 미사일 추가 도발에 대해서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강력 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과 야당의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여당은 정부의 안정적인 대응을 주문한 반면에 야당은 안보를 포기한 정부라면서 대북 정책을 바꾸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정부의 안보 정책에 대해서 여야의 이야기가 달라요. 그런데 자, 어떻습니까? 지금 여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입장, 먼저 그 입장에 대해서 한번 먼저 여당 입장부터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도 그 여당으로서는 현재 그 국민 여론조사에서 드러났지만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조금씩 빠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마 안보에 대한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때문에 물리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조성된 것 때문에 불안해서 지지율이 떨어진 것도 있지만 이런 안보 관리를 잘 하고 있지 못한 건 아니냐고 하는 그런 문제제기가 반영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여당으로서는 두 가지 입장을 가진 것 같아요. 북한이 이런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하고 응징하고 규탄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아마 자신들의 요구가 북미 회담을 통해서 자기 체제 안정과 필요한 지원들을 확보해내기 위한 체제 내부용이지 않느냐. 따라서 대화를 준비할 수 있는 언젠가 마련될 대화를 준비하는 것 또한 함께 투트랙 전략으로 다가서야 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고민의 일단이 있기 때문에 일면 대화와 제재가 두 가지를 같이 쓰다 보니까 국민들이나 야당들에게는 그 엇갈리는 혼란스러운 대북 정책이 아니라 비판을 받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안보 포기 전부다라고 아주 강하게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그 6차 핵실험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그 핵실험이란 그 얘기를 더 이상 쓰지 않고 그 미사일 훈련이라고 해서 사실상 실전 배치 단계에서 최종 단계에 왔다라는 것을 지금 북한에서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까지의 어떤 비핵화를 전제로 한 어떤 그 유화 정책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이른바 게임 체인저로서 게임판이 완전히 바뀐 것이 아니냐, 그와 같은 상황 인식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지금 그 보수당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극중주의라고 해서 표방하던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도 최근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대표가 모든 어떤 그 옵션은 테이블 위에 올려 있다라고 해서 보수를 넘어서 중도 진영까지도 전술핵 배치와 같은 것에 대해서 강한 어떤 그 의지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 정부 여당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오락가락하는, 예를 들어서 송영무 그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전술핵도 한 가지 대안이다라고 해서 제안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전술핵 배치는 CNN에 대해서 아예 우리엔 카드가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국민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것인지 일관된 메시지가 안 나오는 정부에 대해서 국민으로서는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어떤 일관적 대처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발표입니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미사일을 쏠 거란 걸 사전에 알고서도 대북 지원 계획을 발표한 셈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건 뭐 약간 철학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정부의 이번 뭐 800만 달러 대북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배고픈 아이는 정치를 모른다. 이게 80년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반미국가 공산국가인 그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의 공산 정권에 지원을 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마찬가지로 대북 인도 지원은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추진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례로 박근혜 정부도 2016년에 4차 핵실험이 있기 전까지는 대북 인도 지원을 했고요. 아마도 제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어서 이런 대북 지원의 양태는 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엔도 그러니까 북한이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발사할 때는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와 결의를 채택하지만 동시에 유네스코라든가 유니세프라든가 식량기구를 통해서 북한의 인도적 지원은 함께 하고 있거든요. 아마 21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정상들 앞에서 기조연설을 할 때 아마 강력한 대북 제재와 함께 또 하나 군사력 옵션을 배제하고 한반도 문제는 반드시 외교적 수단과 대화를 통해서 풀겠다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정상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인도적 지원을 이 시기에 굳이 채택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 한마디로 배고픈 아이는 그 나라 정부가 먼저 먹여 살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들어서 지금 거의 10번째 지금 그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 스커드 미사일, 제일 어떤 비교적 사거리가 짧은 그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북한에서 외국에 수출할 때 한 700만 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 정부에서 북한에서 정부를 지원하려고 하는 그것이 한 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90억 정도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 미사일 한 발만 생산하지 않고 한다 하더라도 인민과 아이와 임산부를 충분히 먹여 살리고도 남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개인적으로 인권적인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대화와 제재 중에 대화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도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압박을 함에 있어서의 어떤 그 한미일 공조가 중요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이 그 정부에 물으니까 그거 한국 정부에 물어봐라고 하고 지금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도 한국 그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이 그 대북 그 지원 같은 것들은 시기를 좀 조율을 해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노라고 했는 그와 같은 것에서 결국 한미일 공조의 균열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에는 결국 시기와 타이밍의 측면에서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오히려 공감을 얻는 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정부의 대북 지원을 놓고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이 어느 때보다도 강경했습니다. 정말 강도 높게 비난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도 불가능합니다. 북한이 진정한 대화의 길로 놓을 수밖에 없도록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한층 더 옥죄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북한이 우리와 동맹국을 향해 도발해올 경우 조기에 분쇄하고 재기불능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자, 조기에 분쇄하고 재기불능. 그러니까 아예 힘을 못 쓰게 만들어 버리겠다. 그런 힘이 있다라는 굉장히 강경한 발언인데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진보 정당이라든가 진보 세력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언어로서는 적합하지 않는 너무 비외교적인 언어가 너무 단호하고 단정적이고 규정적인 거 아닌가라고 해서 오히려 저런 용어들은 국방부 장관들이 좀 하고 통일부하고 외교부에서는 좀 유화적인 얘기를 하고 대통령은 그것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포지셔닝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건 그만큼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한반도의 그 안보 위기가 가중되었다는 걸 얘기하면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더불어서 한국 정부도 결단코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반면에 향후에 대화와 협력을 통한 그 옵션을 선택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것에 함께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궁극적 해결 방안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히려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라고 하는 그것에는 응징밖에 없다는 것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강조하는 뭐 그런 배경은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좀 헷갈린다. 그러니까 어쩔 때는 굉장히 지금 이것처럼 강경한 메시지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지지자들을 향한
또 좀 온건한 메시지 같이 나고 있다. 그래서 좀 헷갈린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밝히고 있는 대북 그 어떤 규제 자체가 대화와 제재 병행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대화를 강조하고 어떨 때는 제재를 강조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어떤 그 이 정부의 어떤 기조 자체에 대해서는 이번 그 국민들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강조해야 될 시간이 있고 타이밍이 있는데 결국 거의 비슷한 시간에 한 번은 굉장히 대북 유화 정책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바로 돌아서서는 굉장히 이와 같은 이른바 수소폭탄급 말폭탄을 터뜨린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은 정말 어안이 벙벙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결국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폭탄을 했다고 하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와 그것을 그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어떻겠습니까? 북한에서 이제 그 순환공항에서 이 그 미사일을 쏘니까 한 3분 뒤에 6분인가 3분인가 뒤에 바로 그 현무 그 1A란 그 미사일을 두 발 발사했는데 한 발은 그냥 어이없이 가다가 맥없이 꼬꾸라졌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그 거의 지금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그 160킬로톤까지 넘는다는 그 핵실험을 했는데 기껏 지금 2톤 정도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160만 대군 앞에서 군사 2명과 같이 싸우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과연 그와 같은 말폭탄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 보수를 비롯해서 국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럼 그와 같은 대통령의 말씀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천적 의위, 액션 플랜이 뭔지를 좀 보여달라는 그와 같은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